이런 추세를 봤을 때 나는 무주택자들은 자기가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찬스가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왜냐면은 요즘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집값들이 많이, 이걸 안정화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하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주춤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들 불안해하는 것 같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언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한 채만 있는 사람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자기가 부자가 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게 더 맞느냐, 아니면 청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도 빠져 있고, 1주택자들 중에서도 오히려 집을 지금쯤 매각하고 오히려 떨어지면 다시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세금만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팔고 전세를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지표들 우리 참 많이 봤는데, 부동산 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이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1주택자들 중에서 집을 매각하고 어떤 기회를 봐서 다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딱 내가 사고 나서부터 오르기를 바라는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몇 번 집값이 좀 주춤하거나 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사자마자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이 찬스를 어떻게 우리가 그 찬스를 딱 잡느냐 이거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배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택을 사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락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배팅을 한다는 거야. 그 배팅은 뭐냐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리버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늘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장기 우상향을 하는데 어떤 때는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락에다 배팅을 걸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배팅이라는 거지. 좀 위험한 배팅이라는 거지. 내가 전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막 개발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 친구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GTX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발 붐에 의해서 집값이 더 오르고 전세값이 올라갈까 봐 주저하기도 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할까, 발전되지 않기를 원할까. 우리는 잘 사는 환경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라는 거지. 우리 지역이 발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서로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경쟁에 의해서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지. 특히나 어떤 마을에 그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이런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자기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그 마을이 더 성장을 하고 잘 사는 마을이 되기를 바랄 거야. 그러면은 교통도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환경도, 주거 환경도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더 새로 짓는 집들도 많아져서 주변이 정리가 되고 길도 더 넓어지고, 이런 환경들을 원하는데, 그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만약에 그런 지자체장들이 진짜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점점 못 사는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지. 또 건설사 입장을 한번 봐볼까? 건설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집단이야. 그런데 건설사는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간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영위를 해야지,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만약에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직원들도 내보내야 되는 환경, 또는 회사가 점점 쪼그라드는 환경이 되겠지.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계속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건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자재나 이런 걸 생각해봐.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원자재,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게 과거 1,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50% 이상 올랐다고. 그러면 원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고 그 원가는 고스란히 건설 원가에 들어가지. 더군다나 그 집들을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건설 원가도 올라갔는 데다가 지금 취득할 때 취득세라든지 자기가 집을 팔고 새로 살 때 양도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생산 원가, 구입 원가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등락이 주택보다 심한 주식의 경우도 길게 보면 장기 우상향이야.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제일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걸 사람들이 추구를 하지.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사서 올랐을 때 팔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 빈번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사용 가치, 어떻게 말하면 이게 전세가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물론 더 내려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하방 경직성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모두가 기다리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50원이 되면 사겠다라고 하는 주식이든 주택이든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50원을 바라잖아. 그러면은 50원보다 조금 높은 60원의 사람들이 살 것이고 또 60원의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돼서 또 70원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주식은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팔고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오르고 하는 게 있지만 주택은 아까 얘기한 그런 하방 경직성 때문에 심하게 빠지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주춤되고 있는 이 시점이 주택시장에서는 어쩌면 그 하락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우리 보면은 시중에 자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 어떻게 불어나고 있냐면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 성장을 봤을 때는 고소득층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고 팔고 지금 보면은 우리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예 나오지도 않지만 강남의 집값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야.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나는 무주택자들은 자기가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찬스가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왜냐면은 지금 세금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 근데 그런 물건들은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잘 보이지 않아. 왜냐면은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된 데에서 너무 저렴하게 내놓는 것들이 있으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소외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자기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를 중개를 했을 때 중개 보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물건으로 킵해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면 생각 외로 저렴한 물건을 간혹가다 취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팔아서 소득을 늘린 사람이든 아니면 진짜로 순수하게 근로소득이 늘어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가장 큰 것이 주택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주택 외에 어찌 보면 이것도 또 다른 풍선 효과겠지? 주택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구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이라든지 물론 지금은 이제 세제가 바뀌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하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아직은 빈틈들이 좀 있는 거고 그 외에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좀 있고 벌써 한 유행한 지는 한 2, 3년이 지났지만 지식산업센터도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돈은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물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으면 걔는 잘 보존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닥에다 흘린다거나 아니면 기울어진 곳에 어디서 보관을 하면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안정된 상태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원리고 어딘가 안정된 곳에 보관을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 이 유동자금들이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게 관련된 산업이 됐든 아니면 그냥 투자처이든 어디론가 그 돈 다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지. 지금 주택시장을 꽉꽉 막고 누른다고 해가지고 유동자금이 꽉 막혀 있지는 않을 거야. 돈은 물과 같아서 항상 아래로 흐르고 넘치면 어딘가 쓰고 싶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유동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계속 투자처를 찾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쓸 돈이 없다고 남들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